하루에 환자 몇 명 보냐고요? 많을 땐 혼자서 15명까지 봤어요. 일은 너무 힘든데 월급은 너무 적어서 힘들어요. 발령 나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해서 결국 해외로 나가기로 했어요. 이건 특정 병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 간호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안녕하세요. 데리너스 대표 넬스맘입니다. 요즘 한국 간호사분들 너무 치열하게 또 버티고 있죠. 최근에 전공의 파업이라든지 대형병원 채용 축소, 취업난까지 겹치다 보니까 한국 간호사 정말 위태로운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간호사로 근무하고 지금 드림너스를 운영한 지는 7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간호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지만 요즘처럼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은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호사가 부족하다는데 왜 취업은 더 힘들어졌을까요? 먼저 왜 이렇게 간호사 취업이 어려워졌나? 코로나19 이후로 정부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간호학과 입학 정원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자, 2020년도부터 늘리기 시작을 했고요.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요. 2015년에는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자 수가 약 1만 5천 명인 것에 반해 2025년에는 2만 3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1만 명이 늘어난 거죠. 2023년 전공의 파업까지 터지면서 대형 병원들이 비상 경영 체제로 돌아섰죠. 그 여파로 대형 병원들의 신규 간호사 채용을 점점 이렇게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취업 시즌을 맞은 간호 학생분들은 병원은 많은데 뽑는 데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일단 의정 갈등은 끝났다? 라고 요즘 보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병원의 운영은 점점 정상화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기졸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선 부분에서 채용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 몇 년 동안은 좀 취업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간호학과 나와서 취준을 2년 한다? 저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많은 이루미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취업 잘 된다 라는 말 하나 듣고 성적 다들 높으셨잖아요. 그럼에도 간호학과로 온 건데 2년 동안 취준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대형 병원이 아니면 답이 없을까? 이런 말 있잖아요. 꼭 큰 병원 가야 되나? 중소병원에 일단 입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중소병원 중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일부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3교대라든지 불규칙한 듀티, 그리고 복지가 부족하고 인력난, 동료가 퇴사하게 되면 과중한 업무가 이렇게 몰려오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언제 또 나한테 일이 몰릴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계속되면 버티기가 힘든 현실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복지나 시스템이 안정적인 대형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아요. 현재 간호사 사직률은 13.5%예요. 그중에 신규 간호사 사직률이 약 50%에 육박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퇴직한 선배 간호사들의 이 빈자리를 신규 간호사분들이 메꾸고 있지만 숙련도가 낮다 보니까 업무 효율은 떨어지고 그 부담은 남은 이런 중간 연차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께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몰리다 보면은 일부,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태움으로 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꼭 태우지 않더라도 일부 분들은 소진이 되고 더 지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은 결국엔 퇴사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또 이 병원 간호 인력 배치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사직 이후로 타 직종으로 전환한다든지 교대 근무의 어려움, 이게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불규칙한 근무로 인해서 많은 간호사분들이 병원 밖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3교대 근무가 20대 땐 괜찮았는데 20대가 지나고 나니까 몸을 갈아 넣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수면 리듬이 깨지고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진다는 걸 느끼다 보니까 상근직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탈임상을 향해서 가는데 탈임상 또한 병원 경력을 보다 보니까 임상 경험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쌓아야 하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요즘 간호사분들, 간호학생분들 저희 드림너스 N클래스를 하니까 보면은 N클래스 수강생 수가 정말 빠르게 증가를 해요. 그만큼 해외 강사로 방향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잠깐 보면은요. 미국 강사 시험 N클래스 응시자 수를 보면은 2020년에는 198명에 불과했는데 2024년에는 2,600명으로 13배나 늘었습니다. 심지어 시험은 뭐 잠깐 한국에서 열렸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볼 수 없잖아요. 대만, 일본, 홍콩 이렇게 직접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N클래스 응시자 수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도 드림너스 N클래스 수강생 수가 늘면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겠다 하면서 좀 실천으로 옮기는 간호사분들이 많아졌구나 라는 걸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하게 어둡다라고 평가할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복지부가 발표했는데요. 의료진 파업 때문에 한동안 이어졌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얼마 전에 해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병원에 의사들이 부족해서 간호사들이 대신 일도 더 많이 하고 업무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 친구들도 지금 피해로 많이 가 있는데 거의 신규 간호사 때만큼 힘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그 의사분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공의 분들 76%나 다시 돌아왔고요. 병원 진료도 예전에 95%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병원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겠죠? 이제 의사 인력이 돌아오면은 간호사분들의 업무도 이제는 이전처럼 좀 조금씩 줄어들 것 같고요. 환경이 예전보다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면은 간호사 환경도 조금씩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제 친구들 중에서 교육 간호사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만큼 경력직 간호사분들 중에서 교육 간호사 제도가 잘 잡혀진 병원에서 이렇게 교육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 교육 간호사 제도가 활성화가 되면서 신규 간호사분들이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고 그 덕에 신규 간호사분들 적응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 강사분들이 저희 푸센맘을 보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푸센맘이 이루미님들의 처음을 돕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앞선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덜 힘들 수 있도록 드림너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뭐 복지 격차라든지 인력난 같은 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한국 간호사분들이 떠나고 싶지 않고 이 한국에서 열심히 적응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한국 간호사분들이 다시 활력을 찾고 병원 복지랑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랄게요. 널스맘도 언제나 이루미님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할게요. 안녕!